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블랙야크 BAC 센터의 교육팀장으로 활동 중인 강인철이고요. 지금 저는 화면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서울 둘레길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의 등산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자라는 것으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를 먼저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혹시 이 자리에서 블랙야크 100대 명산 하시는 분?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셨죠? 예. 그 100대 명산을 만든 사람. 예.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저 북한산 챌린지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좀 꽤 오래전부터 관심 가지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나라 산은 한 600개 정도 가봤어요. 예, 우리나라의 산을. 근데 600개 정도를 그냥 걸으면 안 돼요. 신경을 좀 쓰면서 걸어야지 공부가 돼. 그리고 연구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케이스예요.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 예. 저도 물론 일반 직장 생활도 한 20년 넘게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취미가 직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블랙야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딱딱한, 이런, 앞에 불 좀 꺼주십시오. 네. 딱딱한, 여기 지금 모니터가, 이게 빔 프로젝터가 조금, 예, 그렇죠. 좀 희미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뭐 큰 부담은 흐릿하죠? 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안전한 의식주가 있는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자연이란 곳으로 나가는 곳을 갖다가 먼저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앞에 오십시오.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의식주, 입고, 쉬고, 먹는 것 자체가 야외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로 나간다는, 자연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자, 우리 둘레길을 봅시다. 둘레길을 가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둘레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게 되니까 주로 가족과 아니면은 친구와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이 주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이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제공해주고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론 앞선 시간에 우리 능력 있는 방재영 팀장님께서 21개 코스를 갖다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뭐를 둬야 되냐면, 야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밖에 나간다는 것은 사계절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아침에 집에서 나서게 되면 분명히 쌀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긴팔을 찾았죠. 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시면 햇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저도 에어컨을 틀고 우이동에서 여기까지 지금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튼 게 언제부터였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또 작년 겨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월 달에 얼마나 추웠어요. 엄청 추웠는데 12월 달에는 좀 더 따뜻했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근데 산은 그 춥고 더운 것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둘레길, 서울 주변에 있는 길이니까 굉장히 복잡하시네요.
서울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뭐 집 옆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간다는 것은 사계절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1년 12달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조건이 있어요. 살아서 집으로 무조건 안전하게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책임은 사실상 활동하는 활동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또는 거기에 대비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서 교육에서 분명히 21개 코스를 돌면서 모니터링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니터링이 뭡니까? 자, 모니터링에 들으셨죠? 들으셨죠? 아,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이렇구나. 죄송합니다. 아, 그거 맞추면 상품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조사하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래요. 예. 혹시 작년에 활동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예. 모니터링이 일단 노면이 네. 완전 훼손된 것이 있나 없나. 아, 노면이 훼손된 것이 있나 없나. 또 그다음에 방향 지시판. 방향 지시판. 예,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 같은 거. 안내판 같은 것들이 예, 잘 되어 있나? 예,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뭐 우천이나 또는 뭐 포구, 우천이 포구지. 우천이나 그다음에 그 해빙기 때. 네. 그 노선 길이 혹시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분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새 밖에 나가게 되면 햇살이 따가워요. 자외선이 맞습니다. 선크림, 닥터 G 선크림. 감사합니다. 예, 드립니다. 예. 예습하셨나봐.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뒤에도 조그맣게는 들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의 활동도 더욱 빛나고 서울 둘레길도 더욱 아름다워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에 갈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는 하느냐. 등산의 3대 기본 기술을 왜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이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머릿속에 요것만 먼저 외워주십시오. 에너지의 생성과 에너지의 보존과 에너지의 절약이 중요하다. 서울 둘레길을 떠나서 여러분들 야외활동 하시더라도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골격입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일단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셨을 때 일단 사람의 기본적인 체온이 30 몇 도요? 36.5도? 진짜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근데 실제 사람의 체온을 그러면 어디서 쟀을 때 36.5도예요? 겨드랑이? 또 혀? 항문도 왜? 거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잘 들으신 거예요. 체온은 사람의 심부 온도를 측정해야지 정확한 온도가 나와요. 그렇게 측정하게 되면 대부분 37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겨드랑이에 재가지고 36.5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입안에 재서? 항문에다가 꽂아야 되거든. 정확히 재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분한테 항문에 꽂아가지고 온도를 쟀어. 근데 그 다음 사람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세요. 이러면 이분이 오케이 하겠어요? 그게 직장 온도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한 온도인데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항문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저런 분은 뭘 드려야 되죠? 선물 드려야죠. 예. 갑니다. 예. 자, 뒤로 전달부 드립니다. 예. 자, 이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36.5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온 그 부분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코로나 걸려봤다. 자, 손만 들고 계세요. 안 걸린 분이 많으시네. 자, 손 들고 이렇게 제가 물을 때 강사하게 예를 들어 손들 딱딱 들어주는 게 예의야. 다시. 자, 코로나 안 걸려서 들면 안 되죠. 자, 코로나 걸려보신 분. 자, 여기서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체온이 40도까지 가봤다만 손 드세요. 40도 이상, 39도. 자, 좋습니다. 자, 39도. 자, 39도 체온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죠. 그 다음. 경련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경련이 일어나니까. 또 여기 손동분 하나 계셨네. 예. 어지러지라고 했어. 예. 그렇죠. 자, 39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체온 36.5도. 그러니까 측정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몇 도 올라간 거예요? 2.5도 올라갔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36.5도에서 2.5도 밑으로 떨어져 보신 분. 즉 34도 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손에 감각이 없어요. 돼 보셨어요? 왜요? 어쩌다가? 그냥 시골에서 예. 겨울에 막 4km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 이게 그 오래 걸으면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체온이 34도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그건 추운 거야, 그냥. 왜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는 덜 입어서, 못 입어서 추운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기본적인 체중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체중보다 2.5도 올라간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간혹 있어요. 장티푸스에 걸렸거나 콜레라에 걸렸거나 아니면 독감에 심하게 걸렸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애기 말고. 예. 근데 2.5도 떨어져 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우리 2.5도가 올라가게 돼서 체온이 39도만 되면 세상 살기 싫어. 어질어질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드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2.5도 떨어져도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온 손상과 저온 손상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온 손상은 지금 화면이 글자가 좀 그래서 그런데 화상, 제일 먼저 불에 대는 거라든가 뜨거운 물에 대는 건 화상이겠죠. 예. 근데 화상은 햇볕으로도 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이런 것들은 여러 고온에 따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둘레길 바로 동네 옆에 있는 곳에서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조금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건 있어요. 서울 둘레길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들을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119 우리가 응급구조를 요청했을 때 전화를 하고 나서부터 119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평균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4분? 5분? 지금 서울시 통계가 8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못해도 10분 안에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도로에서 쓰러진 사람들 구조해가지고 연락을 해본 경험이 좀 있는데 진짜 빨리 와요. 전국 평균은 그럼 얼마일까? 전국 평균은. 시골 같은 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산악지역 말고는 한 25분 안에 대부분 와요. 문제는 뭐냐? 산일 경우예요. 제가 가야산에 경남에 있는 그 합천 가야산 거기서 겨울에 그런 사고를 한번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여자분이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 앞에서 다리 부러진 사람이 3명을 봤어요, 제가. 근데 골절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 근데 딱 있는데 그분이 딱 하면서 제 귀에 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부러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책, 교재 다 받으셨죠? 자, 거기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54페이지 보세요. 자, 54페이지 펴보세요. 이 책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 둘레길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써먹읍시다. 자,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골절의 사례를 갖다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골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에 금 간 것도 골절입니다. 그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뼈에 금 간 것도 골절이에요. 부분적으로 금 가도 골절이에요. 예, 저 뒤에 지금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계세요. 예, 근데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계셔. 저랑 조금 전에 막 야구리 털다 왔어. 예, 이상 없어. 예. 골절은요, 그렇게 되면 골절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골절까지를 뼈를 보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저앉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냥 삔 거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주물러. 뼈가 부러졌는데 주물러.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멀쩡해. 다리는 멀쩡해. 이렇게. 멀쩡한데 아프다 그러니까 막 주물러. 이러다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 저희 결혼하기 전에 그 문지방 같은 데 발 딱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많이 겪으셨을 거야. 그래서 아프대. 그래서 주물렀어. 야, 근데 이게 골절이었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멱살 잡혀가지고 너나 책임져라 해서 결혼했잖아요. 나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잖아. 내가 결혼 안 했어봐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 진짜. 자, 이런 골절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무르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쓰러지면은 자꾸 막 주무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어. 어디서 났는지 왜 이렇게 침을 갖고 다녀? 한 방침 막 찔러.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거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46페이지 8번 보세요. 46페이지 8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배낭일지라도 필수품 반드시 휴대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오늘 걷기 위해서 오시지 않은 분이 계시길 모르겠지만 걷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지금 자기의 주머니나 가방에 물티슈를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뭐야? 어우, 그러세요? 예. 티슈도 있으세요? 티슈 있는 분? 야, 괜찮네. 티슈가 적네. 물티슈가 많고. 이게 똑같아요. 산행에서도. 제가 산에 다니면서 저는 산악회를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딱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지금 산에 왔죠? 그러고 나서 혹시 데일밴드라도 갖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 이 정도 인원, 차 2대 정도 분 정도 되는데 45년생 기준으로 이렇게 왔을 때 데일밴드라도 제대로 갖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진정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데일밴드 정도는, 티슈 정도는, 물티슈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 모든 의약품과 비상의약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라는 말씀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사드릴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 말은 물티슈라든가 티슈라든가 소독약, 데일밴드 정도예요. 하지만 요 란에 8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통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아스피린? 예, 여기 볼펜이 있으신 분은 X표를 쓰십시오. 예.
아스피린 가지고 다니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피가 응고가 안 돼가지고 수혈을 못하게 되는, 수술을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절대로 함부로 투약하면 안 돼요. 아스피린의 체질이 맞는 사람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쓰는 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다니시면서 절대 약은 투약하지 마라, 주지 마라. 책임질 상황이 생겨버려요. 예. 자, 제가 두 가지 책임질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첫째 뭐였죠, 아까? 주무르지 말라. 왜?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약은 함부로 주지 마라. 그렇죠. 예. 복잡하게 PPT 보면 설명할 거 없어. 이 순서대로 가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알찬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봅시다. 자, 다시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예. 여기서 고온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저온에 대한 거는 가장 심한 거는 동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 둘레길 다니면서 동상 발생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옷이 젖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겨울에 다니시더라도 눈이 아무리 예뻐도 장갑 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라. 겨울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피복과 장비류가 젖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만지는 거 아니에요. 눈싸움 있잖아. 이거는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영화에서. 예. 여러분 러브스토리 기억나시나요? 다 보신 분 세대니까 그럴 것 같은데 스노우 플로리라는 그 아주 유명한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 나오면서 뭐 하죠? 센트럴 파크에서 둘이서 눈에 누워서 이거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본 사람이 많구만. 예. Anyway, 그렇게 눈에 누워서 장난치는 거는 내가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따뜻한 곳에 가서 갈아입을 옷이 있을 때. 예. 자, 동상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간단한, 이거 약한 동상. 하지만 저체온증은 또 달라요. 자, 여기서 저체온증은 흔하게 발생될 수 있고 산악에서 발생되는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질병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산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54%가 저체온증이에요. 그런데 저체온증이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저체온증 환자도 여러 번 구해봤는데 이 사람을 산에서 막 억지로 끌고 어떤 내려와가지고 미지근한 방이나 또는 따뜻한 방에 딱 집어넣어 놓잖아요. 1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 앰뷸런스 타기 전까지는 저보고 전화번호 주세요. 고마워서 연락 좀 하려고요. 전화 온 사람 개뿔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아직도 안 잊어져요. 태백에서 다리 버리는 사람 구해줬는데 뭐 전화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의사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더니 언제 태백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태백 한우를 맛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 그다음 없어. 네. 실제로 산에 사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네, 아시겠죠? 자, 요 저체온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만 보시는데 먼저 그에 앞서서 온열 질환, 고열 손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열경련이 있고 열탈진이 있고 열사병이 있는데 이걸 복잡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더위 먹은 거야. 근데 더위 먹었는데 여기서 열탈진이거나 그냥 더위 먹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 우리 예전에 더위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한 곳에 가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옷 좀 이렇게 헐렁헐렁 해주고 예, 그늘에 눕혀놓고 시원한 물 먹이고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열탈진, 일사병과 열사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전이 돼요. 이렇게 진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참을성 많은 사람 나는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 가는 거야. 예. 자, 먼저 열경련, 처음에 그냥 더위 먹은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무슨 뭐 식염포도당인다 뭐니 하는데 뭐 굳이 서울 둘레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그 우리 이온 음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정도까지만 아시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자, 일사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이 40도 40도 이하예요. 40도까지 안 올라가. 근데 열사는 40도보다 체온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체온이 40도보다 높은데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요. 이걸 뭐라 그러면 몸에 열이 갇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37도, 38도 밖에 온도가 그런데 이 사람,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교보제로 딱 해서 딱 만져봤어. 몸이 뜨끈뜨끈해. 그럼 날이 더운가 보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 거예요. 자, 여기 대는 내 손의 온도는 몇 도예요? 그렇죠. 물론 원래는 그보다 좀 낮은데 내 체온일 거 아닙니까? 때문에 뭔 차이가 있겠어? 별로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만졌는데도 열이 났다는 느낌 잘 안 나요. 근데 그 다음 우린 뭘 하느냐? 땀 뻘뻘 흘리면 아우 이 사람 덥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일사는 땀이 나는데 열사는 땀이 안 나요. 예. 땀이 안 나. 근데 가. 진짜 가요. 이거는.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치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일단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바람 쐬주고 환기 잘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일사병에 보는 것처럼 시원한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온도를 빨리 옮겨주는 거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하고 똑같아요. 애들 열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다 벗겨놓고 나서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수건 짜가지고 몸 닦아주는 거 밤새도록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그거 안 해보신 분 빨리 자수해봐요. 다 해보셨네. 좋은 아빠들이시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음 찜질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위 먹은 증상이란 것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더위 먹은 거네. 일사네, 열사네.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일단 빨리 시원하고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주물러라. 네.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주물러. 네. 주무르지 마시라고요. 자꾸. 네. 자, 그래서 이 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전해질 음료, 그러니까 뭐 식염포도당이나 아니면은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뭐 이런 거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예. 하지만 그냥 물만 충분히 어느 정도 드시고 식사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일상적인 또는 둘레길 정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상품을 걸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 예. 선생님께 하루에 필요한 물은 몇 리터입니까? 여기 물어봤는데 좀 전에 여기서 얘기한 분 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못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 저쪽에 우리 양장 입으신 분, 여자분. 예, 예. 본인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1리터? 왜?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건 뭐 2리터 이상도 된다라고 하시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다는 거야. 문제는. 예. 자, 물론 환경이라든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든가 라이터 달라져요. 자, 그런데 통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자기 체중의 3%예요. 하루에 필요한 거는. 자, 그러면 자기 체중 곱하기 3% 하면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여쭤보는 거죠. 얼마가 필요하세요? 1.5리터. 예, 그러면은 나누기 0.03 하면 바로 체중 나오는 거야.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70kg 정도 조금 언더로 왔다 갔다 하는데 70kg를 잡고 하루에 2.1리터 정도.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성인 몸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중이 당연히 적진 않아요. 예. 대부분 여성분들이 적으니까 적게 나가니까 물이 조금 더 덜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물이 좀 덜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화장실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덜 마셔. 사실이에요. 네, 산에 가면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성분들 때문에 저희 장막 치고 화장실 만든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성분들 정말 급하다 그러면 저쪽 가서 장소 만들고 보내고 남자들은 길 막고 서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 동료들끼리 가면 그렇게 해요. 예. 자, 하루에 자기의 몸에 필요한 양은 체중 곱하기 3%, 0.0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상 2리터 전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란 얘기가 나온 거지 저분도 2리터, 이분도 2리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사람 몸에서 수분이 2%가 자기 필요한 양보다 2%가 딱 빠지게 되면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 롯데에서 나온 2%라는 음료예요. 그 원인 이유가 그거예요. 2%가 부족하다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2%라는 음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2%라는 음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그 정도까지 물을 덜 마시면 안 되는구나. 즉, 땀을 흘리던 다른 뭐를 하던 간에 이거를 2%까지 손실이 되기 전에 나는 마셔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피부에 안 좋아.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적게 마시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신장 망가져. 예. 여러분 신장 망가지면 아주 힘듭니다. 뭐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않겠지만은 신장은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적절한 수분의 흡수를 통해 가지고 섭취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는 불필요한 고온 환경을 피한다. 즉 37도, 8도 정도가 낮에 유지되면은 폭염 경보가 내리면서 일반적인 학교들은 야외 활동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지금 현재 실제 학교가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건강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37도가 아니라 41도에도 산을 갔어요. 예. 산에 가서 산 걸어요. 예. 버틸 정도의 체력은 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내가 평생 동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돼요. 즉, 여러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리고 자제를 시키거나 유의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걸을 때, 이제 산이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들레길에 적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걷고 막 뭐 좀 너무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위험해.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경우를 다만 보게 되면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유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곤도 세우면 그게 보이는데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느긋하게. 걷는데 가장 알맞는 속도가 뭐냐. 자, 둘레길을 걷는데 선생님하고 제가 걷고 있어요. 둘이서 그냥 떠들지 말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어제 어땠어? 뭐 우리 애가 말이야.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서 걷는다. 이게 제일 좋은 속도예요. 근데 어제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즉 이거 봐. 야,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 간혹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산을 갔다가 잘못 활용하는 방법, 동네 뒷산 가면 그거 있습니다. 일단 난닝구를 입어야 돼. 남자가. 그리고 한쪽엔 수건을 하나 들어. 그리고 나서 산을 빡 올라오고 땀 빡 흘려. 그리고 나서 운동 잘했다. 이 사람 제가 봐서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산은 절대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아까 활동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저기 있었는데 47페이지 보십시오.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걷거나 할 때 그 6번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등산을 피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무릎이 안 좋거나 이렇게 활동이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틱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틱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틱을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등산계에서 잘못한 한 5, 6년 전에 잘못한 게 뭐냐면 지나치게 스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너무나 들고 다녀. 이건 과도하면 안 돼요. 예. 필요한 길이 있고 안 필요한 길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갖다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마십시오. 여기는 이제 등산 교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이 스틱을 하실 때 반드시 손목을 이렇게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손아귀가 손 스트랩에 걸림으로써 손목걸이에 걸림으로써 해가지고 손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락킹 시스템은 이제 별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서울 둘레길에서 노르딕 워킹이라는 수업 같은 것들,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거 오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앞으로 밀어내고 자세가 똑바라지는 예, 자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도 스틱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자세라든가 특히 내려설 때 이때 몸이 받는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이건 사실 별도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만 간단히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그 산을 다닐 때는 철저한 대비, 준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둘레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예. 저는 둘레길을 걸어본 게 한 몇 년 됐죠. 예. 그때 이제 주로 걷고 그랬었는데 저쪽에 그 앵봉, 저 구파발 밑에 있는 그쪽 길 걸으면서 욕했어요.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거기 왜 이렇게 험해?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둘레길이 꼭 반드시 만만하진 않아요. 예,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최근에 다녀오신 분 따르니까 거기 휠체어 타고 갈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조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응급처치 CPR, 인공호흡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 순서에 보게 되면 체크,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역할을 하시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한테 붕대 감아주고 인공호흡을 해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된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니까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CPR을.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CPR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119 신고하는 게 빨로. 근데 그냥 사람 놔두고 119 신고할 거냐고요. 안전한 장소에 옮긴다든가 추가적인 부상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들이 수반되면서 동시에 119가 오기 전까지 주변 상황, 이 사람이 어쩌다 다쳤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다 그러는지 이 사람 휴대폰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일행은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나서 전달을 하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쓰러지면 무조건 주무르기 바쁘다. 예. 팔다리 주무르기 바빠. 허리띠 풀기 바쁘고 피가 잘 통해야 된다고. 심지어 신발끈도 푸는 것도 봤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체크라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불 켜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목표와 수준을 자신의 체력 조건에 맞춘다라는 것은 과도하게 걷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한데 서울 둘레길을 8코스에서 21개 코스로 나눈 게 바로 이건 것 같아. 이유가 서울 둘레길이 제일 한 사람은 하루에 돈 사람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하루에 돌아요. 네.
마라톤 하는 사람들 돌아요. 실제로 돕니다. 그리고 이틀에 돈 사람은 많아요. 저도 제가 한다 그러면, 지금 한다 그러면 이틀은 좀 힘들 것 같아. 집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3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3일이면. 하루에 60km 걸으면 되잖아요. 50km 걸으면 되니까 그건 충분하죠. 전 제주도 올레길도 하루에 45에서 50 정도 걸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복합 탄수화물 등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사람이 쓰러졌어요. 무조건 주무르지 말라고 얘기해주죠. 그 사람이 어떠한 증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요.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열경련, 탈진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더위 먹어서 쓰러진 것도 있어요. 아니면 빈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처치 방법은 똑같아. 주물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혈당 환자들은 빨리 사탕 하나 물려주니까 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체크가 처음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물에 대해서는 3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렇고, 지금 그 6번, 7번이나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산로의 상황과 9번 등산 사전에 등산로와 날씨에 대해서 알아둔다 그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 둘레길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될 수 있는 지역. 예.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면산이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가 덮일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거 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47페이지에 3번 한번 보십시오. 등산복은 눈에 잘 띄는 색을 입는다. 이건 발견하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건데, 눈에 밝은 색을 입으면 안 좋은 것도 있죠. 아시는 분? 네. 멧돼지. 멧돼지? 그렇죠. 벌레. 예. 벌레 빨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드리고. 예. 자, 아까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아, 신랑. 아, 그래, 신랑. 이야.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5번, 지금 4번도 제가 아까 장갑 젖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5번 보게 되면은 단순 포도당, 요거는 이제 이게 이탄당 뭐 이래 가지고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거, 에너지 활동할 수 있는 걸 갖고 다니는 게 좋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저 어르신들도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갖고 다니다가 뭐 멀쩡하더라도 같이 얘기하다가 하나 드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 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조언 하나 드릴게요. 신발은 제일 중요한 장비고요. 신발은 좋은 거 쓰세요. 예. 진짜 신발은 어떤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냐? 자, 누구한테 기회를 드릴까? 예. 말씀하세요. 신발이요? 네. 제가 신는 건 템프라이. 그게 아니라고. 어떤 게 제일 좋은 신발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빵점. 발에 맞는 거. 맞아요. 신발은요, 자기 발에 잘 맞는 등산화가 제일 좋은 신발이에요. 예, 저부터. 예, 중간에 배달 사고 안 났습니다. 예. 역시 인상이 배달 사고 날 사람은 아니야.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인상 좋으세요. 일어서 뒤돌아 한번 보실까요? 자, 신발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길이만 따지고 있어요. 이거 신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신고 나서 여기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뭐 들어가는 건 따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폭, 볼, 이 높이,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신발이 자기 발에 잘 맞는가를 갖다가 아는 방법. 새 신발을 사러 가가지고요. 그 신발을 끈을 조이지 않고 딱 신었을 때 이 전체적인 신발 자체가 내 발을 마치 내가 아기 손을 살짝 손을 얹어서 잡듯이 내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신발의 형태가 내 발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발 고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간혹 가다가 신발 사러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신발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럼 깔창 하나 더 깔면 돼요. 예. 그런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 신발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그리고 신발마다 여러분들의 신발 발폭은 다 달라요.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요 발톱 안 상하도록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 신발은 그렇게 강조드리겠고요. 자, 배낭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요 응급처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응급처치보다는 우리나라 119가 전화하면 몇 분 있다 온다고? 서울은 거의 8분, 10분이면 와요. 그동안만 안전하게 조치해주면 돼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셔가지고 빨리 대응을 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설픈 지식으로 사람을 건드리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네, 진짜 위험합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저희 집에 그때 따로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갑자기 우리 애를 데리고 갔다 오셨거든요. 큰 놈을. 근데 그 애만 올라왔어 집에. 내가 집이 10층 살았는데. 그랬더니 아빠 그래서 아빠가 저 할아버지 잠깐 내려오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늘도 도왔지. 나도 모르게 잠바 챙겨 입고 지갑을 넣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계단에 어머니가 주저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 어제도 그 생각하면서 막 이를 갈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어지러운 것 같은데 좀만 주무르면 날 거야. 아니요 하고 나서 바로 차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갈랐어요. 병원까지 걸린 시간 2분. 네. 뇌출혈이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 40일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주저앉은 순간부터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실 때까지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수술을 못 했는데 너무나 속에서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만약 그 자리에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데로 쓰러졌거나 우리 아버지랑 단둘이 있었다. 그러면 중으로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으른 거 좋아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겪었고 격하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행위 CPR하고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딱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좀 우스갯소리 넣어서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 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더 관심 있는 분들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재밌어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